미국에서 유명한 병원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올리비아는 끝났습니다. 미국 뉴욕 명문 예술 초등학교에 다니는 바이올린 수석 올리비아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사가 믿기지 않는 말을 던졌습니다. 미국이 왜 이런 진단을 내렸는지 모르겠군요. 한국 의료는 소아백혈병 치료율이 세계 1위입니다. 이 병, 한국에선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미국 병원과 학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따라할 수 없는 세계 1위 한국 의료 기술의 정체에 대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댓글로 인사말 남겨주세요. 저도 인사드릴게요. 미국에서 받은 편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뉴욕 명문가 출신 제니퍼입니다. 제 딸 올리비아는 뉴욕 최고의 예술 초등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12살 소녀죠. 항상 바이올린 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던 우리 올리비아는 학교의 자랑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미국 예술계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남편 마이클은 유명 오케스트라 관계자로 우리 딸이 연주할 때면 언제나 가장 앞자리에서 박수를 쳐주었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적어도 그 한국 소년이 우리 학교에 오기 전까지는요. 이서준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가 전학 오자마자 선생님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바이올린을 켜는 순간 교실에선 이 한국 소년이 1등이라고 수근거렸죠. 올리비아는 뉴욕 최고의 예술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학할 때부터 그 아이의 재능은 남달랐어요. 아마도 유전일 거예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으니까요. 특히 바이올린은 올리비아의 영혼 같은 악기였습니다. 4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 처음 켜는 순간부터 그 아이의 손끝에서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는 타고났어요. 첫 바이올린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죠. 올리비아는 학교의 모든 음악 대회에서 항상 1등을 차지했어요. 저희 거실 벽에는 올리비아가 받은 트로피와 상장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적어도 그 한국 소년이 우리 학교에 오기 전까지는요. 2월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올리비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평소와 다르게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식사 때도 말이 없었죠. 이상하다고 느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왔어요. 올리비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왔대요. 그래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뉴욕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그 애가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올리비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들이 모두 놀랐어요. 윌리엄스 선생님이 그 애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셨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윌리엄스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장 엄격한 음악 선생님이었고 쉽게 칭찬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놀랐다면 정말 특별한 실력일 테고 그건 올리비아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죠. 이름이 뭐라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어요. 이서준. 올리비아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날 밤 남편 마이클과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쟁자가 생기는 건 좋은 일이야. 올리비아가 더 성장할 수 있겠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올리비아는 이미 완벽했고 더 이상의 압박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말하자면 아시아인들이 서양 클래식 음악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어요. 다음 날 학교 픽업 시간에 일부러 일찍 가서 그 한국 소년을 보기로 했습니다.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검은 머리의 마른 소년이 음악실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가 바로 이서준이구나 싶었죠.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수줍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민성이라고 나중에 알게 된 그 남자는 침착하고 온화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했고 서준에게 뭔가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불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위협을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올리비아에게 평소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라고 말했어요. 봄 공연 오디션이 곧 다가오잖아. 내가 항상 1등이었으니 이번에도 그래야 해.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아이의 눈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아이의 연습 시간은 더 길어졌어요. 때로는 피곤해 보여도 조금만 더 하고 격려했죠. 힘들어 보일 때면 마음이 아팠지만 이건 그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올리비아는 학교에서 이서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서준은 차이콥스키도 연주해요. 정말 어려운 곡인데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마이클은 그럼 너도 차이콥스키를 해볼까? 라고 제안했지만 저는 반대했어요. 올리비아가 무리하게 어려운 곡에 도전하다가 자신감을 잃을까 걱정됐거든요.
대신 그 아이가 가장 잘하는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을 더 완벽하게 연주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리비아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제니퍼 씨, 잠시 시간 되실까요? 올리비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최근 올리비아가 수업 중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약간 예민해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봄 공연 오디션 때문일 거예요. 올리비아가 조금 긴장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압박을 주지 마세요. 올리비아는 이미 뛰어난 학생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내 아이의 교육 방식에 대해 조언을 하는 건지. 게다가 그 한국 소년이 온 이후로 올리비아에 대한 선생님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올리비아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요. 드디어 봄 공연 오디션 날이 왔습니다. 올리비아는 아침부터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연습했고 학교 가기 전까지 쉬지 않았죠. 저는 그 아이의 어깨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넌 최고야.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올리비아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는 일부러 학교에 남아 오디션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직접 오디션장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문 밖에서 기다릴 수 있었어요. 올리비아의 차례가 왔을 때 그 아이는 자신감 있게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어요.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이 시작되자 그 아이의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고 나서도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만큼 감동적인 연주였죠. 그런데 이서준의 차례가 되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그 아이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마자 무언가 달랐어요. 테크닉적으로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음악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음악실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박수였겠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올리비아는 정말 잘했지만 이서준의 연주는 특별했습니다. 그날 오후 결과가 발표됐어요. 이서준이 1등, 올리비아가 2등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딸이 2등을 한 거예요. 올리비아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미국의 예술학교에서 한국 소년에게 1등을 줄 수 있나요? 이건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충동적으로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미국 클래식 음악을 한국 아이에게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긴 미국 학교입니다. 한국인이 설 자리가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어요. 제니퍼 씨, 진정하세요.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서준 군의 연주는 정말 뛰어났어요. 공정하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올리비아는 항상 1등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서 온 아이가 1등이라니요?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음악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제니퍼 씨, 이서준 군의 연주가 오늘은 더 좋았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올리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이클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수긍했습니다. 경쟁은 좋은 거야. 올리비아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학교는 마치 냉랭한 전쟁터 같았습니다. 선생님들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나에 대한 평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다른 학부모들은 소곤거리며 나를 바라봤고 올리비아는 이서준을 만날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올리비아의 연습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즐겁게 연습했지만 이제는 마치 의무처럼 바이올린을 대했습니다. 종종 틀린 음을 연주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더 연습해야 해. 올리비아라며 다그쳤죠. 때로는 너무 강하게 말했나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건 모두 올리비아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 아이가 다시 1등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봄 공연이 다가올수록 올리비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같았고 식욕도 줄었습니다. 한 번은 그 아이가 연습 중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그때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건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봄 공연 날이 왔어요. 이서준의 연주는 예상대로 완벽했어요.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죠. 그리고 올리비아의 차례가 왔습니다. 딸이 무대 중앙에 자리 잡는 것을 지켜봤어요.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바이올린을 턱에 대고 첫 음을 내려는 순간 갑자기 올리비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바이올린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아이는 그대로 무대 위에 쓰러졌습니다. 관객석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미친 듯이 무대 위로 달려갔습니다. 올리비아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고 마이클도 급히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도 분노가 가시지 않았어요. 이건 전부 그 한국 학생 때문이에요. 올리비아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한국 학생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진정하시고 기다려주세요. 대기실에서 마이클과 함께 기다리는 동안 학교 선생님들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서준과 그의 아버지 이민성 씨도 함께였습니다. 이민성 씨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정말 걱정됩니다. 올리비아가 빨리 좋아지길 바랍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들 때문이에요. 불공정한 심사 결과 때문이고 당신 아들이 우리 학교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민성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차분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이해합니다. 지금 많이 걱정되시겠네요. 하지만 올리비아를 위해 힘을 내셔야 합니다. 마이클이 나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어요. 이해한다고요? 당신이 뭘 이해한다는 거죠? 당신들은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망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어요. 마이클은 나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진정해, 제니퍼. 지금은 올리비아가 중요해. 그의 말에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마음속 분노는 여전했어요. 올리비아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1등을 빼앗기고 이제는 병원에 누워있다니. 이 모든 것이 그 한국 소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어요. 일단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상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수치가 걱정되네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마이클과 저는 번갈아가며 병원에서 밤을 새웠죠. 그리고 마침내 의사는 우리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올리비아의 상태는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소아백혈병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미국에서 치료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아백혈병이라니. 백혈병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왜 우리에게 하필 그런 일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마이클은 벽을 치며 소리쳤고 입원실에 있는 올리비아가 들을까 의사가 진정시켰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올리비아를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강한 척하고 있었죠. 괜찮아요. 엄마, 나 괜찮을 거예요. 올리비아의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바이올린이나 경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딸의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특히 이서준의 잘못은 더더욱 아니었죠. 저는 병원 복도에서 홀로 울고 있었어요. 누군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준 아버지 이민성입니다. 처음에는 그를 보기도 싫었어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그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민성 씨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고 한 잔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이 시간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마이클은 올리비아와 함께 병실에 있었고 나는 잠시 복도에 나와 있었죠. 평소라면 거절했겠지만 그 순간 너무 지쳐 있었어요. 커피를 받아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진단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놀라셨겠네요. 이민성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의아했죠. 서준이 학교에서 들었다고 해요.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는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고 그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의사들은 미국에서는 치료가 쉽지 않다고 하고 이민성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혈병은 정말 어려운 병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희는 미국 곳곳의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보스턴, 시카고, 휴스턴까지 명성 높은 병원들을 모두 방문했어요. 하지만 모든 의사들의 말은 비슷했습니다. 매우 공격적인 형태의 백혈병입니다. 현재 알려진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워싱턴의 한 병원에서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6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이클은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우겼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올리비아는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갔어요. 그 아이의 바이올린은 침대 옆에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가끔 올리비아가 바이올린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서 차마 쳐다볼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날 병원 복도에서 또다시 이민성 씨를 만났어요. 그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음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의 목적을 의심했지만 점차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어떠세요? 이민성 씨가 물었습니다. 최악이에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의사들이 포기했어요. 미국 최고의 병원들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민성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한국은 이 병 치료 세계 1위예요. 한국에서라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미국이 의료 선진국이고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가 무슨 의료 기술이 있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들이 있어요. 소아, 백혈병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입니다. 최소한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이클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미국 최고의 병원들도 포기했는데 한국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 하지만 저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고 어떤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성 씨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 날 이민성 씨는 한국의 한 대형 병원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인인 의사와 통화를 연결해 주었어요. 그 의사는 올리비아의 상태에 대해 물어보고 미국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이 유형의 백혈병은 미국에서 치료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 의사의 말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과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시도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마이클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올리비아를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이민성 씨가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최고의 의대를 수료했고 지금은 소아정신과 전문의사입니다. 제 동료들은 한국에서 백혈병 분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빠르게 예약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그저 서준의 아버지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가 의사였다니요. 그의 진심과 도움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웠어요. 그동안 그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이서준도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 아이는 올리비아에게 손수 만든 카드를 건넸습니다. 빨리 나와서 다시 같이 연주하자. 올리비아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서준은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니었어요.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또 다른 아이였을 뿐이죠. 비행기를 타기 전 마이클은 직장에 무기한 휴가를 신청했고 저는 올리비아의 학교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이민성 씨는 한국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두었다고 했습니다. 긴 비행시간 내내 올리비아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내 딸을 치료해줄 곳이 한국뿐이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요. 미국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던 제가 이제는 아시아 국가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비행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한국에 가면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 물음에 확신 있게 대답해주고 싶었지만 솔직히 저도 불안했습니다. 대신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최선을 다해볼 거야. 올리비아. 엄마, 아빠가 끝까지 함께할게.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거리와 건물들을 처음 보는데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높은 빌딩들과 밝은 네온사인,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바쁜 에너지가 새로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올리비아는 거의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긴 비행으로 인해 많이 지쳐 있었고 상태도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접수처에서 간단한 절차를 마치자마자 의사들이 신속하게 올리비아를 진료실로 데려갔어요. 한국 의사들은 모두 영어가 훌륭해 놀랐습니다.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주치의로 배정된 김 교수는 우리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올리비아를 꼼꼼히 검진했어요. 이 정도 케이스는 한국에서 꽤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있어요. 한국은 소아, 백혈병 치료 세계 1위입니다. 충분히 치료 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보였어요. 마이클은 의사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정말입니까?
물론이죠. 지금 올리비아의 상태는 분명 심각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특수 치료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아이들이 이 프로토콜로 완치되었어요. 그날 밤 병원 근처 호텔에 묵으며 마이클과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일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올리비아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검사들을 받으려면 몇 주가 걸렸는데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모든 검사가 이루어졌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자 의사들은 바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리비아의 백혈병은 확실히 공격적인 유형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맞춤형 항암 치료와 면역 치료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치료는 즉시 시작되었어요. 올리비아는 병실에 입원했고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작용이 심해 딸이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은 부작용 관리에도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올리비아가 항암 치료를 받은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그 아이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혈액 검사 결과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거죠. 의사들은 이 정도의 빠른 반응은 매우 고무적인 신호라고 했습니다. 올리비아의 몸이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어요. 이대로만 계속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마이클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생긴 거였죠. 마이클은 의사에게 묻습니다. 미국에서는 왜 이런 치료를 하지 못했을까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각 나라마다 전문성이 다릅니다. 한국은 특히 소아 백혈병 치료에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해왔어요. 우리가 개발한 프로토콜은 아직 미국에서 완전히 승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한 달 후, 올리비아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어요. 머리카락은 많이 빠졌지만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식욕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병실 밖으로 나와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병원 내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어요. 올리비아는 산자복을 입은 채 음악회장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이서준이 무대 위에 있었어요. 서준이의 가족이 올리비아를 돕기 위해 한국에 왔더군요. 저는 한국인의 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올리비아를 위한 연주입니다. 이서준이 말했어요. 그가 바이올린을 켜자 병실은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으로 제 편견 없이 그의 연주를 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죠. 음악이 끝나자 올리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음악회가 끝나고 이서준은 올리비아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건넸습니다. 조금이라도 연주해볼래? 올리비아는 망설였지만 저희 격려로 바이올린을 받아들었어요. 오랜만에 바이올린을 든 딸의 모습이 어색해 보였지만 곧 짧게나마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 아름다운 음악은 없었어요. 그날 밤 올리비아는 병실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 바이올린 연주하고 싶어요. 낫고 나면 더 열심히 할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얼마나 음악을 경쟁과 성공의 도구로 여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올리비아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딸이 단순히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치료는 계속되었고 올리비아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특히 한국 병원의 통합치료 접근법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항암치료와 함께 심리치료, 영양관리, 그리고 음악치료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었죠. 3개월 후 의사들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올리비아의 혈액 검사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이대로 가면 완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마이클은 눈물을 터뜨렸고 저도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미국에서는 단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우리 딸이 이제는 완치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올리비아의 병실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민성 씨 가족도 초대했어요. 서준은 올리비아를 위해 또 연주를 해주었고 둘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준아, 내가 완전히 나으면 우리 같이 듀엣 연주하자. 올리비아가 말했어요. 좋아, 약속이야. 서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경쟁자로만 보았을까? 그들은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들이었고 함께 연주할 때 가장 빛났습니다. 이민성 씨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올리비아는 정말 강한 아이네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도 여전히 음악을 사랑하니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야 제가 그걸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경쟁과 성공에만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이민성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모든 부모가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깨달으셨다는 거죠. 올리비아의 치료는 계속되었고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특히 병원 생활에서 느낀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과 배려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올리비아의 상태는 안정되었고 의사들은 이제 미국에서도 남은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치료 기간이 아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꾼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력과 사람들의 따뜻함을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이나 성공이 아닌 우리 아이의 행복과 건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리비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치료 덕분에 상태는 안정적이었어요. 미국의 병원에서 한국 의료진들이 제공한 치료 프로토콜을 따라 관리를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미국 의사들의 반응이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빠른 회복은 믿기 어렵습니다. 올리비아의 새 주치의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모든 의료 기록을 제출했고 의사들은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한 의사는 솔직하게 말했죠. 이런 치료법은 아직 미국에서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네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항상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한국의 치료법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올리비아의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대기실에서 우연히 한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소아백혈병 치료 세계 1위 국가로 선정이라는 헤드라인이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한국은 특히 올리비아가 가진 유형의 백혈병 치료에서 세계 최고의 완치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마이클에게 그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몰라. 이민성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깨달았어. 올리비아는 학교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바이올린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1등만을 위해 연주하지 않았죠. 그저 음악을 즐기고 자신만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의 연주는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졌어요. 이서준과 그의 가족은 여전히 뉴욕에 살고 있었고 두 아이는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함께 연습하고 작은 연주회에서 듀엣을 선보이기도 했어요. 그들의 음색이 얼마나 아름답게 어우러지는지 이전에 제가 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싶었습니다. 언젠가 이민성 씨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처음엔 당신을 정말 싫어했어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내 딸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민성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해해요.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가 최고이길 바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 알아요. 경쟁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모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빛날 수 있죠. 그가 대답했어요. 서준이 처음 바이올린을 시작했을 때 저도 그저 아이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에요. 1등은 그저 결과였지 목표가 아니었죠.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제가 올리비아에게 얼마나 많은 압박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 아이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3개월 후 올리비아의 건강은 계속 호전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열이 내리지 않고 올리비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재발 가능성이 있어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또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올리비아가 그동안 얼마나 용감하게 싸워왔는지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고통을 겪어야 한다니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어요. 백혈병이 재발했습니다. 더욱 공격적인 형태로요. 마이클은 의사에게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한국으로 가야 할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이동이 위험합니다. 우선 여기서 안정화시키고 나서 결정해야 해요. 일주일 동안 미국 최고의 의료진들이 올리비아를 치료했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치료 프로토콜을 따르려 했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마치 책에서 읽은 요리법을 따라하지만 맛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것처럼요. 의사들은 점점 더 긴장된 표정으로 변해갔고 결국 가장 두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거의 다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이클은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우겼지만 그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병실로 돌아와 올리비아를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난 죽기 싫어요. 올리비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올리비아. 엄마 아빠가 꼭 방법을 찾을게. 목소리가 떨렸지만 강한 척했어요. 그날 밤, 이민성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상태를 설명하자 그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제가 한국의 주치의였던 김 교수님께 연락해 볼게요. 그분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몇 시간 후, 이민성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 교수님이 올리비아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셨어요. 지금 가능한 빨리 한국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재발 케이스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이 있대요. 하지만 의사들이 올리비아를 이동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어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이클과 상의한 끝에 우리는 한국을 믿기로 했고 다시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미국 의사들은 반대했지만 더 이상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올리비아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김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를 처음 본 순간 김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중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김 교수는 재발한 백혈병을 위한 특별한 치료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치료법은 아직 미국에서 승인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성공 사례가 있어요. 올리비아에게 맞는 맞춤형 항체 치료와 함께 진행할 겁니다. 처음 며칠간은 올리비아의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죠. 저는 병실 밖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마이클은 끊임없이 의사들과 상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김 교수가 환한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올리비아의 혈액 검사 결과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항체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긴장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마이클은 김 교수의 손을 꼭 잡으며 끊임없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올리비아는 정말 강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의지가 치료를 돕고 있어요. 그날부터 올리비아의 상태는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졌어요. 한 달 후, 올리비아는 병실 밖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2달 후에는 간단한 바이올린 연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병원의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검사와 결과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의사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올리비아를 확인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끊임없이 환자의 편안함을 챙겼고 병원 내 시설은 마치 최고급 호텔과 같았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올리비아와 같은 어린 환자들을 위한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심지어 작은 공연까지 병원 내에서 열렸어요. 그것이 올리비아의 정신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의료와 문화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대부분 치료는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졌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환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건강까지 함께 치료한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개월 후, 김 교수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올리비아의 골수 검사 결과 암세포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올리비아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정말 나아질 수 있나요? 김 교수는 올리비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너는 정말 용감한 전사였어. 이제 거의 다 이겼어. 그날 저녁, 병원 정원에서 올리비아를 위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민성 씨 가족도 함께했고, 이서준은 올리비아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곡을 연주했어요. 올리비아도 오랜만에 바이올린을 제대로 연주했습니다. 그 아이의 연주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있었어요. 마치 그동안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감사함이 음악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과 이야기했어요. 만약 우리가 다시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한국에 오기 전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행동이었는지를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각 나라마다 독특한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특히 소아백혈병 치료에 있어서는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올리비아의 회복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료진들이 포기했던 올리비아가
이제는 한국 덕분에 완전한 회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었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 의료진들의 헌신,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세계 최고였습니다. 이민성 씨와 그의 가족, 그리고 김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고 다른 나라들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의 의료, 특히 소아백혈병 치료는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 올리비아를 포기하지 않고 치료해준 한국 의료진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의료진입니다. 한국 의료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올리비아가, 엄마, 우리 다음에 한국에 오면 관광도 할 수 있어요? 이번엔 병원만 봤잖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물론이지. 다음에는 서울의 아름다운 곳들을 모두 둘러볼 거야. 엄마, 전 한국이 좋아요. 우리 한국 방학 때마다 놀러와요. 좋아. 엄마도 한국이 우리 가족의 두 번째 고향 같아. 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의료는 세계적으로도 눈여겨보고 있죠. 이번에 한국 의료의 힘을 또다시 느꼈습니다. 세계적으로 의료복지가 우수하다고 손꼽히는 곳이 바로 한국이죠. 이런 한국에서 태어나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내일 또 재밌는 사연 가지고 찾아뵐게요. 외국인 친구들에게 받은 재밌는 사연 많으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느낀 점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버튼 누르면 완벽해요.